저번 시간에는 이제 뒷날내기까지 하고 이제 덧날까지 갈았죠. 네. 두 개의 뒷날내기를 했고 그 다음에 부분들이 이제 대편날에 이제 앞날을 갈아야 되는 부분이죠. 대편날의 앞날은 이 각도가 일단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돼요. 어떻게 유지가 되었냐면 각도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얘가 지금 한 25도 정도 나오는 것 같던데 이 날의 각은 한계점이 있어요. 어떤 한계점이냐? 대패집에 날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뭔가를 얘가 일을 할 텐데 들어갔을 때 얘가 이렇게 껴진단 말이에요. 이 껴지는 각도에 따라 가지고 이 홈이 파져 있을 테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 날이 너무 누웠으면 날이 약해요. 네. 이쪽으로 많이 눕는다고 하죠. 많이 누우면 날이 약하고 그렇다고 얘를 무작정 각을 세워가지고 갈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보면 이해가 빠르겠죠. 이렇게 봤을 때 이 날의 각도가 이런 식으로 될 수는 없죠. 네. 여기가 더 튀어나와 가지고 나무를 깎는 게 아니라 여기가 먼저 나무에 닿는다고 하면 그건 대패질이 아예 안 될 테니까. 네. 네. 그런 식으로 이 대패날의 각도는 이 각을 유지해서 쓸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살짝 세워서 쓰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많이 보통 쓰는 것들이 되게 하드우드 계열을 많이 쓰고 네. 단단한 나무들을 쓰다 보니 이거보다는 저는 살짝 세워 쓰는 게 훨씬 더 쓰기가 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쓰고 그러면 이렇게 낮춘 각도들은 언제 쓰느냐? 그건 나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내가 좀 무른 나무를 많이 쓴다거나 아니면 뭐 좀 그 나무에 따라 가지고 내가 각을 좀 눕혀 쓰기도 하고 세워 쓰기도 하고 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무 단단한 나무를 한다고 하면 각을 세워 가지고 다시 갈아서 쓰기도 하고 나무들을 써보다 보면 그 나무 가지고 있는 물성들이 아니면 그 특성들에 맞게끔 나를 살짝 변해내서 쓰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대패 같은 건 또 마찬가지라고 보면 돼요. 이 날물들에 대한 얘기죠. 날물들이 이 각도를 가질 텐데 이 각이 너무 이렇게 뾰족하게 갈리게 되면 이 날 자체가 좀 약해지는 부분들이 있다. 물리적으로. 그래서 뭔가 끌질을 하다가 살짝 틀거나 아니면 끌질을 하다가 뭔가 잘못 쓰게 되면 날들이 툭툭 깨져나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날들을 갈아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하면 날들이 무뎌져서 가는 경우도 있고 날들이 깨져나가서 가는 경우도 있을 텐데 깨져나가는 경우들이 쉬운 경우가 이렇게 날이 뾰족하게 갈렸을 때가 깨지기가 쉽겠죠. 네. 이게 조금 더 각이 서가지고 이게 조금 뭉뚱해졌다고 얘기를 하죠. 뾰족한 것보다는 그렇게 갈렸을 때는 예리함을 그만큼 뭐 많이 잃는다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거기가 좀 더 두껍게 잡아주고 있으니 깨지는 현상이 좀 덜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마찬가지다. 대편날도 마찬가지고 끌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각도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바꿔서 쓰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 뭔가 이제 기준이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숫돌을 평평하게 갈아야 되는 이유도 말씀을 드렸죠. 숫돌이 평평해야만 거기다 뭔가를 갈고 있는 이 대편날 자체도 평평하게 갈릴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돌려서 이제 내가 깎아야 될 게 어떤 나무라고 하면 나무를 깎는 이 대패 자체가 뭔가 평평해야만 당연히 나무도 평평하게 뭔가 깎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날 자체를 가를 때 우리가 이 덧날이라는 놈하고 이 어미날이라는 놈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동닥해야 되는 부분들을 얘기를 했어요. 이게 서로 붙었을 때 틈이 없이 딱 붙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가 일단 붙는다는 얘기는 여기가 일단 평면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거 두 개 붙여가지고 빛도 안 새고 광도 잘 난다고 하면 여기는 평면이 만들어졌구나 그렇게 하고 일단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앞날은 어떻게 갈아야 되냐? 금방 얘기했듯이 이 평평한 날로 나무를 깎아야만 그 결과물 자체가 평평할 테니 이 앞 끝날이 평평해야겠죠. 네. 네. 당연히 평평하게 갈려야만 내가 깎고자 하는 것들이 평평하게 깎일 테니까. 그러자면 이 날의 각도 그리고 얘도 이제 숫돌에다 갈 테니까 숫돌에다 갈 때 숫돌을 사포에다 갈 때도 힘에 의해 가지고 살짝 변형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거를 감안을 하고 흔들리지 않게끔 뭔가 잘 갈아줘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아무리 잘 붙이고 간다지만 사람의 이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쪽하고 이쪽이 흔들림이 생길 수 있어요. 네. 흔들림이라는 게 생길 수 있어.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면 얘가 살짝 둥그러지면 그때부터는 이 각을 잡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처음 가는 사람한테는. 네. 어느 정도 익숙해져 가지고 내가 얘를 이렇게 배가 둥글다 하더라도 내가 임의로 어느 정도 갈아가지고 걔를 갈아낼 수 있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게 한번 시작을 하면, 한번 시작돼가지고 둥그러지기 시작을 하면 그거를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갈거나 그러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이 어느 정도 각이 있다고 하면 그 각에 맞춰서 가려고 노력을 되게 좀 해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렇게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여기는 면이 되게 좁아요. 네, 이 면 자체가. 네. 그리고 이 면 자체도 좁으면서도 이 면이 평평하게 서야 되는 거거든요. 네. 평평하게 갈려야 이쪽 날 평평하고 뒷날 평평하고 이 앞날이 평평하게 날이 정확히 딱 맞아야 날이 훨씬 더 잘 쓸 거고요. 네. 이게 만약에 평평하게 이 앞날이 평평하게 갈린 게 아니라 이렇게 오목하게 갈렸다는 거는 아까 얘기했죠. 이게 이 뒷부분이 먼저 나무에 닿아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네.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생기냐? 여기가 둥글다 못해 이렇게 막 둥그러졌단 말이에요. 배가 이렇게 나왔어요. 앞날 자체가. 네. 이렇게 나오면 이게 대패집에 들어갔을 때 이 밑에가 먼저 닿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런 경우가 가장 극단의 상황이고, 그 전까지는 어떤 상황이 생기냐? 이 끝날이 내가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일정한 각을 가져야 될 텐데, 네. 이 앞날 자체가 이렇게 둥글다는 얘기는 끝에가 되게 뭉뜨가다는 얘기예요. 90도에 가까울 수도 있고 가는 거에 따라서는 되게 뭉뜨개지니까 나무도 잘 안 깎이겠죠. 네. 그 대신 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날이 되게 안 나갈 수는 있겠죠. 네. 깨져나가는 경우는 덜하긴 하겠지만 그거는 제대로 뭔가를 깎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정하게 이 면을 맞춰 갈아야 된다. 이렇게 둥글게 가는 것보다는. 근데 이 둥글게 갈아지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용인해 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처음 갈다 보면 이게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살짝 둥그러지는 부분. 근데 그건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너무 둥그러져 가지고 날 끝이 먼저 나무에 닿는 게 아니라 날등이라고 하죠. 날등 부분이 먼저 나무에 닿으면 그건 대패질이 아예 안 될 테니까 그거는 뭔가 되게 문제가 있게끔 갈아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얘가 숫돌이라고 보고 날을 갈아야 된다고 하면 잡는 부분들은 비슷해요. 네. 이 엄지검지로 날을 잘 잡아주고 나머지 세 손가락으로 뒤쪽으로 살짝 받쳐주는 거죠. 그리고 한 손으로도 마찬가지로 얘도 충분히 움직임이 가능해요. 네. 근데 왼손 가지고 얘를 눌러줄 거예요. 네. 앞부분을 눌러줄 거예요. 자, 앞부분이라고 하면 어디가 앞부분이냐? 자, 이 전체적인 대패로 봤을 땐 여기가 분명히 앞부분이긴 하죠. 네. 근데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앞날 부분을 원하는 거예요. 이 면에서의 앞날 부분에 힘이 쏠리게끔. 네. 그래야 내가 갈고자 하는 부분이 정확히 갈리는 거죠. 자, 힘을 여기다 이렇게 주고 이 뒤쪽을 눌러버리면 네. 이 날이 앞날이 갈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쪽으로 힘이 쏠리겠죠. 네. 이게 잘못 갈면 계속 누워가요. 네. 계속 누워가요. 이렇게 누워가는 광이 생기면 얘도 분명 이렇게 둥그러질 거란 말이에요. 네. 자, 이렇게 둥글게 갈면서도 앞날까지 갈려서 날이 쓴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보통 이게 한번 둥그러지기 시작을 하면 네. 이 균형을 못 잡아요. 아, 그러네. 네, 균형을 못 잡아요. 그래서 앞날을 갈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딴 데만 막 갈고 있는 거지. 광이 앞날에 광이 나는 게 아니라 이 뒤에만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아무리 몇 시간을 갈았다 하더라도 그건 날이 안 선 거니 그건 제대로 날을 간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초반에는 분명히 그런 현상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렇다 하지만 이게 이 좁은 면이긴 하지만 얘가 분명히 밀착되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네. 밀착되는 느낌을 찾아가지고 걔를 앞날이 갈릴 수 있게끔 앞부분을 지그시 눌러주면서 가는 건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걸 잡을 때도 마찬가지로 얘를 멀찌감히 잡는 게 아니라 가까이. 네, 가까이 타이트하게 잡아가지고 이 손가락 왼손도 이 끝부분을 제대로 눌러주려고 해서 손이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 네. 이 왼손이 갈리거나 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안 생기게끔 하는 게 가장 좋으니까 네. 최대한 앞쪽에다 힘을 실어서 갈 때 좀 앞쪽으로 바짝 붙여가지고 이걸 해주는 게 좋다. 앞뒤로 사선이 약간 줘서.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사선으로 해요. 네. 이것도 어떤 분들은 반듯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반듯하게 가시는 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45도 정도로 틀어서 가니 네. 그거는 편한 방법을 찾으셔도 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자, 이 대패 하나는 지금 아까 여기 부분을 한번 갈아왔잖아요. 네네. 자, 이 갈았던 거는 이거는 한번 썼던 대패를 다시 손보는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 이게 앞에 배가 살짝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라인더를 대가지고 여기를 파줬죠. 네. 이렇게 파주는 이유는 이 대패날의 뒷날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뒷날이 배가 만약에 나와 있는 거를 평평하게 갈라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 이 생긴 모양 자체가 이렇게 살짝 휘어져 있고 네. 가운데도 살짝 움푹 들어가 있다. 그런 놈을 갖다가 평을 잡으니까 훨씬 수월하게 잡히는 거죠. 네. 여기에 배가 올라와 있던 것보다. 네. 그러다 보니 얘도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여기를 살짝 그라인더로 파준 거죠. 그라인더로 파가지고 앞날을 건드리거나 이 뒤에선을 이 뒤에 부분을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사이만, 날폭의 이 사이만 그라인더로 적당히 정리를 하면 훨씬 더 각을 잡기가 수월한 거죠. 네. 이 면을 좁은 면이니까 배가 조금이라도 나와 있으면 상당히 까딱까딱 거릴 텐데 이 좁은 면을 파줘가지고 이런 흔들림을 최소화하고 나서 숫돌질을 하면 숫돌에다 갈게 되면 훨씬 더 용이하게 이 각을 잡는데 유지하는데 용이하다. 그래서 이렇게 파서 쓰게 돼요. 자, 이거는 그라인더 되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나중에 이 대패들이나 끌들을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배가 나와서 생기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한 번씩 대보면서 그라인더 되는 느낌을 찾아가지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 갈아 쓰고 하면서 이제 날물 관리들을 해야겠죠.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번 갈아보면서 다시 얘기를